예,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민주노총 조합원 당원 동지 여러분, 또 영도 저 멀리서 온 우리 한진중호 S&T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통을 벗었습니다. 8월 걷어 붙였습니다. 조금 전 연설 때문은 아닙니다. 여기가 제가 홈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좀 벗었습니다. 괜찮습니까? 요즘 신문 방송을 보면은 17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두 사람뿐인 것 같습니다. 이명박 후보와 노무현 후보. 연일 두 사람만 티격태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무현이라는 분은 이미 대선을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열린우리당의 재집권 물 건너갔다고 생각한 지 오래입니다. 유시민 전 장관이 열린우리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1%도 안 된다고 이미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럽니까? 왜 마치 대선 후보처럼 굴고 있습니까? 바로 대선은 포기했고 내년 총선 아마도 노무현 대통령은 레임덕이 없는 최초의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퇴임 후에도 계속 현역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바로 내년부터 시작될 노무현 정치를 위한 포석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19명의 국회의원 대통령 후보가 지금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열린우리당 출신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집권할 의지가 있습니까? 포부가 있습니까? 투지가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대선에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내년 총선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생존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대선을 이야기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의 진검승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5.16 쿠데타, 광주 대학살, 유신 독재로 점철된 진품 수구 보수 세력 한나라당, 그리고 6월 항쟁과 7, 8, 9월 노동자 대파업 투쟁의 정치인을 개성한 명품 진보정당 민주노동당의 한판 승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난 3월 11일 출마 선언에서 정치 경쟁을 쌓기 위해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60년 역사상 처음으로 진보정당의 집권의 꿈을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노동당 출신 최초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미 선언하였습니다. 여러분, 몇 달 전에 어느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우리 심의원께서 권영길 의원은 민주노동당의 과거이고 노회찬은 민주노동당의 현재이고 신장정 의원은 민주노동당의 미래라고 했습니다. 그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고개를 끄덕끄덕거렸습니다. 참 하기 힘든 말씀 하셨구나. 대통령 선거가 미래에 있습니까? 17대 대통령 선거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진행형입니다.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로 이노회찬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 3시 반 KTX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부산역에 내려서 눈을 들어서 앞을 쳐다보면 산이 하나 보입니다. 초량동 구봉산입니다. 그 구봉산 밑에서 저는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부산은 언제든지 저의 자랑스러운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나 근간에 와서 부산에 올 때마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였습니까? 지금 부산은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실업률이 가장 높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출산율이 가장 저조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부산 경제가 왜 이렇게 쇠락 일로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부산 누가 집권하고 있습니까? 한나라당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10년 동안 부산 누가 집권했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부산시장 어느 당 출신이었습니까? 지금 부산의 모든 구청장 어느 당 출신입니까? 지금 지역구에서 뽑힌 부산시의원 100% 어느 당 소속입니까? 지금 열린우리당 한석 빼고 부산의 모든 국회의원 한나라당 소속 아닙니까? 지난 10년간 한나라당이 집권해서 부산에서 무엇을 만들어내었습니까? 저는 오늘 부산의 모습은 바로 한나라당이 집권할 경우에 우리 전 국토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예고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최근에 유력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대우나 경부대우나 만들어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니요. 경부대우나 필요합니까? 아니요. 부산 앞바다 바닷물이 말랐습니까? 배가 산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사홍이 많은 배가 산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얘기합니다. 배가 산으로 가면은 나라가 망합니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우리 심상정 의원이 7가지 거짓말이라고 아주 잘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방에서 공격이 날라오니까 이명박 후보 진영에서는 경부대원을 가지고 변명하는데 그래도 일자리 50만 개는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자리 50만 개 만들기 위해서 경부대원을 만들어야 됩니까? 그렇다면 제가 이명박 후보에게 한 수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면은 일자리 100만 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부대원을 파다가 묻으면 됩니다. 그러면 일자리 100만 개 만드는 겁니다. 그게 일자리입니까? 내년이면은 2008년 이 나라가 세워진 지, 이 정부가 수립된 지, 이 헌법이 만들어진 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사람도 60살이 되면 뒤를 돌아봅니다. 그간의 생애를 성찰하고 앞길을 제어합니다. 무릇 한 나라가 60년을 보냈다면 당연히 60년을 돌아봐야 됩니다. 지난 60년과 같은 방식으로 살 것인지 전혀 다른 방식으로 60년을 개척해 나갈 것인지 결정해야 됩니다. 이번 제17대 대통령 선거 12월 19일 정확하게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4개월 후면 2008년 4월 9일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습니다. 이번 대선과 총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난 5년간의 노무현 정부의 실정을 평가하는 것이 이번 대선의 목표입니까? 지난 잃어버린 10년을 평가하는 것이 이번 대선의 목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월 항쟁 7, 8, 9월 노동자 대파업 투쟁으로 만들어진 이 민주주의 국가가 지난 20년 동안 무엇을 해왔습니까?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는 지난 20년간 어떤 민주주의가 이 땅에 실현되었습니까? 상위 20%, 백만장자들, 한 줌도 안 되는 재벌들의 민주주의는 훨씬 더 깊게 실현된지 몰라도 나머지 80% 저소득층 850만의 비정규직들 650만의 자영업자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이제 우리는 지난 5년만 평가하는 대선이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년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번갈아가면서 집권을 했던 지난 20년의 이 땅의 민주주의, 이 땅의 사회 양극화, 그리고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전쟁 불사의 냉전체제, 이것을 불식시키는 새로운 20년을 창조하는 그런 대통령 선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노태우 정부로부터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의 20년, 이 20년을 이 땅을 지냈던 제6공화국의 해체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제7공화국을 민주공화국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가 일자리 200만 개 만들겠다 그러면 저는 250만 개 만들겠다 그러고, 누가 수출 3,500불 하겠다 그러면 저는
3,700불 하겠다 그러고 저는 그런 선거를 치르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노동당의 모든 것을 보여줘야 되는 선거입니다. 민주노동당의 철학이 어떻게 다른지, 사상이 어떻게 다른지, 노선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확실하게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좀 더 잘 살게 만들어주겠다. 우리는 많은 선거를 치러왔지만 선거 때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서민을 위한 대통령, 서민을 위한 국회의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주택만큼은 사회주의 방식으로 하겠다. 1가구 1주택 원칙으로 하겠다. 주택으로 번 돈 절반은 세금으로 흡수하겠다. 부동산 투기로 번 수익 몰수하겠다.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민주노총이 한참 투쟁하고 있는 최저임금제와 관련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시간당 3,480원입니다. 한 달에 73만원, 1년에 930만원, 1,000만원이 안 되는 연봉으로 144만 명이라는 10%에 해당되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신음에 흐르고 있습니다. 경총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한나라당의 경제판인 경총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최저임금 동결하자고 얘기합니다. 동결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1년 동안 299명의 국회의원들이 그 1년 동안 1인당 평균 재산 증가액이 28억 5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사내이사 임원의 연봉이 81억 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930만 원밖에 되지 않는 이 최저임금 생활자들의 봉급을 동결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이명박 후보에게 제안합니다. 만일에 제가 대통령이 되든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관계없이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장관, 차관의 모든 사람들의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바로 연동시키겠다고. 대통령 시켜주기만 하면 월급 안 받고도 하겠다. 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돈 몇 푼 적게 받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한 달에 73만 원밖에 못 받는 사람이 144만 명이나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대통령부터 최저임금 받아라. 최저임금 올라갈 때마다 대통령 임금도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오늘 기온이 몇 도인가 전 국민이 알고 있다시피 지금 이 사회에서 최저임금 받고 있는 사람이 얼마를 받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이 365일 뇌일에서 떠나지 않게끔 해야 이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좋은데 민주노동당 집권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자신감을 가집시다. 60년의 한국 정당 정치 중에서 그 긴 역사 속에서 민주노동당만큼 빠르게 급속도로 성장한 당은 없습니다. 여의도에 가면 지금 정당을 만드는 공식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20명, 현찰 100억 이렇게 해야 전국 정당을 만든다고 합니다. 민주노동당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2000년 1월 부산시 지부 창립할 때 몇 분이 참석했습니까? 우리는 7,000명의 발기인으로 당을 만들었습니다. 돈 한 푼 없이 만들었습니다. 한 달에 10,000원씩 내겠다는 약속만 가지고 당을 만들었습니다. 국회의원 한 명 없었습니다. 그 당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7,000명이 그 다음에 15,000명, 그 다음에 3만 명, 5만 명, 8만 명을 거쳐 이제 10만 당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성당원이 가장 많은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작년 중앙선관위에서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한나라당 150만 명, 민주노동당 당원수 8만 명. 당원이 적어서 부끄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앙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150만 명이 낸 당비 총액보다 8만 명이 낸 당비 총액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회의원 한 명 없이 출발한 당은 많았지만 불과 4년 만에 10명의 국회의원을 만들어낸 당은 전무후무했습니다. 1%로 시작된 정당은 많았지만 2년 만에 8%, 4년 만에 13%를 만들어낸 당은 없습니다. 우리 권영길 후보께서 11월 11일 날 100만 민중을 모아내겠다고 하는데
바람이 있습니다. 유황 모아내는 것 좀 크게 모아내십시오. 이미 우리는 지난 2004년 4월 13일 날 정당 투표에서 300만 이상의 표를 획득한 정당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하는 힘으로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는데 국민들의 주문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되 너희들도 좀 바꾸라 이겁니다. 낡은 민주노동당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민주노동당, 새로운 얼굴, 새로운 각오, 새로운 활동 방식으로 서민의 마음을 훔쳐가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대선은 단순히 득표를 늘리는 대선이 아닙니다. 이번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당이 강해져야 됩니다. 그냥 강해져서는 되지 않습니다. 물리적 자격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당이 우리 1000만, 2000만, 3000만 서민, 노동자, 농민, 대중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됩니다. 혁신해야 됩니다. 그 변화와 혁신에 이 민주노동당의 새 얼굴 노회찬이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비슷비슷한 동료들 간의 경쟁의 결과로 이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항상 고대 권력과의 한판 승부, 진검 승부를 통해서 여러분들 앞에 서왔습니다. 아까 사회자도 설명했지만은 구성관록의 한국 보수 정치의 대명사를 정치 무대에서 끌어내는 것이 바로 노회찬입니다. 그 누구도 제기하고 있지 않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미동맹의 폐기를 최초로 제기한 국회의원이 바로 노회찬입니다. 삼성의 고대 권력 자본과 맞서 싸우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것이 이 노회찬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작은 싸움에는 약합니다. 몹시 약합니다. 그러나 큰 싸움에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는 지난번 총선에서도 비례대표 꼴찌로 당선됐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8등 했습니다. 그러나 본선에서 누가 그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습니까? 민주노동당에 노회찬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연설을 마치면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당당합니다. 왜냐? 제 뒤에 참으로 막강한 우리 권영길, 심상정 두 분이 제 뒤에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 위에 부산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맨 위에 뭐가 있습니까? 8.16 공자대 투쟁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